안녕하세요. 저번에 매물쇼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계속해서 고쳐 써오다가 요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손보고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 통해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는 전에보다 약간 더 편하게 만들었어요. 그 양을 약간 더 줄인 것도 있고 더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식은 4장 정도로 분리가 되는데 첫 번째 장은 매도 의뢰에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었고요. 그 중에서 아래쪽에는 양도소득세 부분을 넣었는데 이게 부동산 하다 보면 전세나 월세는 계속 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양도에 관련된 거는 건이 많지가 않고 실제 되는 경우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계속해서 익혀두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물건을 접수할 때마다 한 번씩이라도 봐야겠다 싶어서 집어넣은 거고요. 이것도 이따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장은 매물 소개서인데 단순하게 매수 의뢰 같은 게 들어올 때 또는 이제 공동중개 같은 거 할 때는 이 첫 번째 장만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 같은 경우에 그에 대한 이제 상세 내역 같은 거, 그 다음이 상세적인 수입 내역, 마지막 장으로 이제 매수 의뢰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수익률에 대한 비교 같은 걸 판단할 수 있게끔 양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거는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까지만 써도 상관이 없고요. 좀 내용이 복잡하다 또는 좀 상세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면은 세 번째 장하고 네 번째 장까지만 해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실제 의뢰받은 내용을 작성하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요 원본에다가 이 매물 속에서 날짜를 먼저 수정합니다. 그리고 관리번호를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 복사를 눌러요. 끝으로 이동, 복사본 만들기 확인. 그리고 집어넣을 거 이름에다가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하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참고 파일에 들어가서 요 인터넷 등기소, 정부 24, 세움터, 그 다음에 토지 이음, 그리고 저는 경기도니까 부동산 포탈, 알림이, 왜 위텍스, 그 다음에 홈택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화면을 크게 해서 로그인을 다 합니다. 정부24도 로그인, 정부24도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세움터도 로그인, 그리고 토지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50-15. 여기 뜨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 경기도 포탈, 그 다음에 공시지가 알림이, 이게 하나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외워지는 장점도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위텍스, 위텍스에서는 로그인을 안 하셔도 되고요. 지방세 정보, 거기서 통합 검색, 그리고 정보 공개, 그 다음 시가 표준액 조회, 건축물, 그 다음에 기준 연도는 올해, 일반 번지. 이제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기준 시가 조회 눌러서 양도시 라고 해서 정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등기를 떼고요. 정부 24를 통해서 대장을 떼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떼고 토지 이용 관련 이용 계획에서는 전체적인 사항들 체크하면 되고, 여기서 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그럴 때는 성남시청 들어가서 분야별 정보, 이게 아니고 도시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보면은 기타 지구, 여기서 복정. 그럼 현재는 25년은 이미 약간 최근 거니까 최근 것도 참고하고, 그 다음 최근 거 참고하고,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요거겠죠. 현재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요거를 내려받고, 그리고 바로 보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도가 다 나오니까 좀 숫자가 잘 안 보이죠. 그러면은 다운받은 거를 보면 되겠죠. 이거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건폐율 50에 용적률 200, 단독주택 가능하다 뜨죠.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정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처럼 위치 확인 다시 또 되고, 홈택스 들어가서 기준 시가를 정할 건데, 근데 요거는 작성을 하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조금 이따가 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띄우고요. 서울일 경우에는 서울 관련된 걸 띄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작성을 할 때는 등기하고 대장하고 띄워놓고, 접수 방식은 방문, 그리고 기한은 급하지가 않고 일반적인 상황이고, 의뢰일은 0301, 그러면은 경과 월수가 그대로 나오고요. 접수자 본인 이름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 의뢰 방식은 말로는 전속 준다고 했지만 준 전속으로 보고, 자, 매도 희망 가격은 70억, 0.5까지는 좀 고려해 보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위반이 없음 적법, 그리고 건물 구조 예쁘고, 그리고 구분에다가는 관계된 사람이 어떤 걸 하는 사람이냐, 예를 들어 소유자냐, 뭐 대리인이냐, 아니면 중개사냐, 그리고 여기에는 본인 이름 넣어주고, 전화번호, 이메일 넣어주고, 실거주, 비고에는 본인 직접, 이제 본인에 관련된 거랑 부모 또는 자녀 관련해서 내용을 추가하면 될 거고, 그리고 상담받은 사항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건물을 어떻게 해서 팔았으면 좋겠다, 상담했던 내용들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권리사항에 들어가서 소유권 변동일이, 소유권이 2015년 신축이네요. 그러면 2015년 0521, 그럼 짓고 나서 9년이 경과했고, 의뢰인은 부모가 직접,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음. 전자당이 7억, 가압류가 없고 신탁 없고 지상권 주변 침해 없고 권리관계 안정하고, 기타 해당 없고, 여기서 권리사항을 넣게 되면은 이제 매도인에 관련된 기본 정보는 전부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양도소득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가 매번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접수할 때마다 한 번 정도는 연습을 해둬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 부분이 들어간 거니까, 굳이 바쁜 와중에 이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단순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양도소득세는 매매가가 있으면 거기에 취득 당시 가액을 빼고 들어간 경비, 중개보수라든지 법무비라든지 전부 다 빠진 다음 나머지가 양도 차익으로 나오고, 거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데 주택 부분은 12억이 공제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양도 기본소득 공제가 나오고,
이 세 가지를 빼고 난 나머지가 과세 표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고, 그리고 누진 공제액을 빼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작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취득 당시 주택가액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주택. 그리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하자면 11억 6천만 원. 단위는 전부 다 만 단위이기 때문에 만 단위로 표시를 합니다. 11억 6천. 자, 여기 쉼표 표시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요건 세 자리 표시고 요건 만 자리 표시라서 그래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해서 주택은 18억 8,500. 18억 8,500. 그러면은 1344제곱이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면적은 677.34제곱. 그리고 건축물 토지 부분을 계산을 할 때는 토지 들어가서 주소를 또 다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토지 지가 240만 6천 원을 넣어주게 되면은 전체 부분에서 건물분 토지 부분의 면적하고 이 취득 당시의 이 시가 기준으로 해서 이 토지 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위텍스, 지방세, 통합 검색 들어가서 위텍스에서 정보 공개, 그리고 시가 표준액 조회, 건축물, 또다시 주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게 되면 25년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그럼 여기다가 5억 3,575만, 그리고 여기다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15년 때는 없을 거고 16년 거를 검색해서 5억 4,751만 3,993원을 넣어주면 취득 당시에 기준으로 해서 환산 취득 가액으로 기본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간단하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완성된 건 아니고 요거는 다 입력을 하고 나서 이따가 한 번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이제 매물소개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매물소개서의 매물 종류는 상가주택, 용도지역은 대장을 보고 넣어주면 됩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도구역으로는 1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 요게 있으면 우선 토지음에서 그 해당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죠. 아까 전에 다운 받았죠. 50에 200. 그리고 현재는 46.1에 용적률은 153.38. 사용 승인일은, 그리고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주 용도는 단독주택. 방향은 남향. 그리고 층수는 지하가 하나, 지상 4층. 승강기가 하나. 그리고 높이는, 지붕은 철근 콘크리트 내진 적용 이기재. 그리고 외장재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어요. 임대 현황 전체 임대 중이고, 주인 세대는 보증금 4억
게 들어가 있고, 근저당은 여기서 넣어주면 그대로 내려오니까 안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공시지가, 아까 전에 제가 깜빡했는데 공시지가는 제곱당 367만 8천원, 대지 면적은 692.5제곱, 건축 면적은 319.99, 연면적은 1300.71 넣어주면은 나머지 부분 빠진 거 없이 다 넣어졌고요.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가 부분은 부가세를 내야 하잖아요. 이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가 표준액에서 10% 부분을 그대로 넣어서 요 금액이 바로 나오게 돼 있고요. 이 기준 시가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쓰는 건데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기준 시가를 정할 때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그래서 신축 연도는 15년, 취득도 15년, 건물 면적, 양도 연도는 25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취득 당시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죠. 단독주택이 아니죠. 건물 부분은 일정 근생이니까 근린생활 기본, 근린생활 1, 2종 근생 기본 잡아주고, 여기 양도 당시 건물 구조도 동일하니까 철근 콘크리트죠. 내려와서 근린생활 1, 2종 선택, 그리고 취득 당시 토지 지가가 140만 6천원, 여기서는 원단위로 넣어줍니다. 양도 당시 기준 시가가 367만 8천원 넣어주고 기준 시가 계산. 그러면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는 5억 8천 1284만 4380원 넣어주면 됩니다. 기준 시가까지 넣었으면 매물 소개서에서 할 만한 건 다 넣었어요. 요거 위반이 아니라 적법. 그리고 지금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볼 건데 이거는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가능한 세무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상담받아 보시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단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에 비해서 매도 의뢰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 매도 의뢰 같은 걸 받게 됐을 때 한번 연습 사원에서 작성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게, 이 취득가액은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을 했는데, 이 취득가액 자체가 환산 취득가액은 맨 마지막에 적용이 돼요. 맨 처음 적용되는 게 아시다시피 실제 거래가액, 그 다음이 사례가액, 그 다음 감정, 마지막이 환산 취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취득가액은 더 낮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경비 같은 경우에도 환산 취득가액을 하게 되면 3% 적용이 되는데,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1.5%로 잡아놨습니다.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매가액 같은 경우에는 매물 소개사에 적어놓은 금액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취득가액은 아까 전 취득 당시 기준 금액을 다 넣었고 현재 있는 기준 가액을 다 넣었기 때문에 환산 취득가액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경비 같은 경우는 매매가액에서 들어가져서 이제 양도 차익은 매매가에서 취득가 빼고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제가 나오는데, 공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리고 기본 공제, 누진 공제, 이렇게 세 가지가 빠지고요. 이 장기 보유 같은 경우는 주택분하고 부동산분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여기 두 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에서 주택, 아래쪽은 주택 외가 되고, 이 주택 같은 경우에 왜 두 칸을 차지하냐면 1주택자인데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를 하면
양도 차익에서 12억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12억 아래로 되면은 금액이 0이 자동으로 들어가지고요. 여기가 0이 되면은 이 아래쪽은 지금 보유 기간이 9년이죠. 이 장기 보유가 9년이면 72%. 이 72%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12억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 양도 차익에서 주택 비율만큼을 그대로 공제를 하게끔 수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으로 주택 외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9년 보유를 했으니까 18%가 공제가 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원, 뭐 나중에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어쨌든 250만원. 그래서 이 과세표준은 양도 차익에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제하고 기본 공제를 제한 나머지가 들어와지고요. 여기에 2억 6,626만 원이니까 이 세율을 따질 때는 38%. 그래서 1억 118만 원이 세율로 나오고, 그 중에 누진 공제로 따지면 그러면은 1994만 원을 빼주면 산출세액 양도소득세는 8,12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취득가액을 알고 있다. 취득가액이 10억이었다. 10억은 말도 안 되지만, 그래서 취득가액을 넣게 되면 양도차익이 나오고요. 이 양도차익이 주택 비율로 해서 우선은 12억을 뺀 나머지 부분에 일단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나오고, 그 다음에 주택 부분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나오고, 양도소득세 그대로, 그럼 과세표준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지금 45억 7천만 원이니까 10억 초과죠. 그럼 세율은 45%. 그리고 45%니까 10억 초과 6,594만 원. 그러면 산출세액은 19억 9천만 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취득가액이 만약에 48억이었다. 그러면은 과세표준이 7억 6천. 그럼 42% 적용. 2억 5천 647만 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상담을 할 때는 가장 좋은 건 상담 시간이 길어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고객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거 계산을 같이 해보시고, 그 상세적인 거는 세무사 통해서 해라. 아니면 내가 아는 세무사 소개는 해드릴 수 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 작성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기본 내용 들어가고 종합, 그 다음이 상세 내역이 들어가지는데, 이 상세 내역을 종합한 게 요 위에 들어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것을 다시 종합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때문에 아래쪽 거를 작성하지 않아도 요 위에 거에만 작성을 하셔도 여기에 같이 적용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상세 내역을 받아온 그대로 넣고, 그 다음 나머지 작성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아온 거에는 지하에는 상가가 하나만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숨김으로 합니다. 그 1층에는 가구가 없어요. 상가가 2개 숨김하고, 그 2층에는 가구가 2개, 그리고 상가가 하나, 그리고 3층에는 가구가 4개, 나머지 숨겨주고, 4층도 가구가 4개 숨겨주고. 자, 여기서 만약에 가구가 6개다 그러면 가운데다가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복사를 해서 삽입하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 더해지는 거는 여기 삽입된 전체적인 부분이 다 더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구 수가 더 많다 그럴 때는 가운데 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지금처럼 복사, 그
그리고 붙여넣기. 그러면은 그만큼을 더 사용하셔도 전체 합계는 다 같이 합계가 들어가져요. 가구가 2개, 상가 하나, 가구가 4개, 가구가 4개. 그러면은 주택이 10개, 상가가 4개. 그럼 지금 상태로는 조금 보기가 안 좋죠? 그럼 요거를 숨기고, 요것도 숨기고, 뭐 많지가 않으니까 요거는 숨겨주는 게 더 깔끔하고 보기 좋겠죠. 여기 지하 같은 경우 칸이 안 예쁘니까 약간 늘려주고, 여기도 안 예쁘니까 약간 늘려주고, 전체적으로 보기 좋죠. 여기부터는 하나씩 넣죠. 뭐 1, 연금은 3천만원, 그리고 5천, 그리고 월세가 들어가면 부가세는 10% 같이 붙게끔 해놨고요. 관리비. 자, 이렇게 해서 상세 부분을 넣었는데요. 그리고 보증금, 월세, 관리비, 부가세, 합계. 그리고 주택 부분은 부가세가 없으니까 상가 부분만 부가세가 포함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작성을 다 마치면 요 위에 이렇게 종합해서 한 번에 표시가 되고, 표시가 된 게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세하게 작성할 내용이 없다, 그럴 때는 여기에만 작성을 해도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빠졌는데 요거는 대장을 보고 넣으면 되고요. 지하는 이종근, 다가구 2, 다가구 4, 탑 2. .89, 89, 148, 상가 하나. 1층은 상가 하나. 그래서 특별한 사항 없이 뭐 상가는 나눠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적법한 상태에서 운영 잘 되고 있는. 그리고 현재 이 물건으로 따지면은 68억에 보증금 30억, 30억이면 살 수 있는 건물. 그리고 월 수익이 1266만원, 월 수익률은 3.9%. 만약 대출 20%인 13억 6천을 받는다면 이자를 제외하고 실매수 금액은 25억에 살 수가 있고, 25억의 월 수익 이자를 낸 다음에 월 733만원, 수익률은 3.5%대 물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가가 낮다 그러면 요건 없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금액대가 있다 그러면 공용 수도 전기 한 3만원, 4만원, 그리고 소방 10만원, 승강기 10만원, 전기 10만원, 청소 20만원, 그리고 위탁 관리비 말고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직접 두고 할 때 뭐 들어가는 금액대고, 그 보험 같은 거는 15,000원, 2만원 정도 하니까 4만원 안 넘어갈 거고요. 뭐 나머지 기타 수리비 같은 거, 요거는 한마디로 적립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방수 같은 거 적립비용 한 달에 10만원씩 놔두면은 공사할 때 뭐 큰 부담 없겠죠. 단순한 단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돈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승강기하고 소방을 따로 맡기고 있어서 20만원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 확인해 가지고 물어보고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물건 상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를 펼쳐서 여기서 출발, 도착을 정류장, 가까운 곳 정류장까지 도착, 도보 5분이네. 정역까지 걸어서 11분.
도보 4분, 도보 1분. 뭐 장점이 좀 많아요. 그리고 특징 같은 거, 임대차 특징, 그리고 향후 전망 적어주면 되고, 물건 사진은 사진 촬영 찍고, 찍은 다음에 요거를 불러오기, 삽입, 그림 칸 맞춰주고요. 테두리 상세한 부분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 아래쪽 내려오게 되면은 이 조건에 따라서 수익률 예상표 같은 거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끔 양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매매가는 맨 위에서 불러오는 금액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불러오지만 이 산식에서는 현재 있는 걸 고쳤을 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끔 바꿔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70억짜리 건물인데 보증금 29억에 그대로 산다, 대출 없이. 그럴 때는 매수금이 40억, 그리고 월 수익은 1200만 원이 나오니까 월 수익률은 3.73%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내가 주인 세대가 현재 임대된 그 상태에, 그리고 내가 대출을 만약에 10%만 받겠다, 많이 안 받아도 된다, 그럴 경우에는 매매가 70억, 수익률 3.73이지만 대출 10% 끼고, 이자는 보통 지금 4.7%니까 이자율은 기존 현재 가치를 반영을 하면 되고요. 그럼 실매수금은 33억 7천만 원, 월 수익은 990만 원, 수익률은 3.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취득세는 얼마 정도 나오냐 물어보는데,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주택분하고 토지분하고 비율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택분하고 토지분 비율 위에서 넣었으니까 그 비율로 해서 금액이 나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택분, 그 토지분하고 이제 취득세가 개선돼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길었는데, 이 첫 번째 장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두 번째 매물 속에서는 이제 매물을 중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 다음 세 번째 장은 안 해도 되고 네 번째 장도 안 해도 되는데 상세 내역을 작성을 하면 나중에 사용하기가 좋고, 이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 싶으시면 밑에 있는 하단 링크 따라서 받으시면 되시고, 제가 오랜 시간 걸려서 설명한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복된 하루 되세요.